코가 낮으면서 짧다. 어떻게 보면 코가 되게 작다는 뜻이잖아요. 높이도 낮고 들렸다는 건 길이도 짧다는 거니까 콧대 높이는 수술하고 코끝 내리는 수술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. 피부가 여유가 없다? 이렇게 잘 늘어나기가 좀 힘든데, 그러니까 많이 높이게 되면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. 근데 사실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는 들창코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. 그러니까 들창코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피부열을 확보를 해놓고 콧대를 높여야 되는 거죠. 기본은 길어지는 건데, 그러니까 우리 콧대가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이잖아요. 근데 코끝이 짧아서 이 위에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내린다는 거는 이 사선을 따라서 진행하는 거잖아요. 높아지죠, 사실은.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매부리 라인처럼 끝이 좀 이렇게 처지면서 길게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대개는 이 라인을 따라서 높이면서 내리는 거다. 그래서 들창코 수술할 때 그 연골 이식할 때 그 연골의 기능이 연장과 높이는 거를 다 하는 수술을 대부분 해요. 뭐 좀 더 이렇게 피지가 발달돼 있고 좀 더 두꺼운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봐야죠. 두꺼운 게 때로는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창코인데 얇은 피부에서 높이는 거와 늘리는 걸 동시에 했다. 높일 때는 예를 들면 보형물 썼고 늘릴 때는 연고를 썼어요. 근데 피부가 얇으면 그런 재료들이 밖에서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면 좀 불리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갸름하게 보이는 면에서는 얇은 피부가 유리하죠. 두꺼운 피부는 어떻게 보면 좀 갸름하게 보이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재료를 썼을 때 그 재료가 밖에서 이렇게 비쳐 보일 가능성은 오히려 낮으니까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수술한 티가 안 나는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죠. 그 모양이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않게끔 높이면서 들린 걸 해결하는 연골 이식들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연골이 뭐 좀 부족하다거나 약하든가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재발할 가능성도 있죠. 그 다음에 사용한 연골이 좀 흡수되면서 모양을 유지 못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지만 또 반대로 뭐 늑연골 같은 거를 이렇게 강력한 연골을 써서 너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그 피부를 약간 이렇게 밀듯이 하면 또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문제가 또 생겨요. 그러니까 수술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걸 좀 체크하면서 수술해야죠.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당겨보거나 이런 거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재수술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재수술은 실제 수술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뭐 여기 있는 연골 같은 게 다 이식돼서 이렇게 딱 모양이, 그러니까 박리를 한 다음에 체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콧대 높이가 적당한 상태에서 코끝만 짧고 들렸다면 굉장히 더 심플해져요. 그러니까 뭐 보형물 같은 거 콧대에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코끝만 연골 이식해서 좋은 범위로 이렇게 늘려만 주면 되니까. 근데 이제 콧대까지 낮고 들창코다 그러면 그때는 더 좋은 모양을 위해서 좀 높이는 수술과 들창코 성형을 병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. 피부가 늘어날 수 있는 게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높이면서 내리는 게 가능한지, 만약에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낮은 코를 더 높이는 쪽에다가 두고 들린 걸 해결할 건지, 아니면 들린 거를 확실히 더 해결하고 조금 높이는 양을 적게 할 건지, 이런 거를 이제 조절하면서 정해야 돼요.